우리 점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원서를 직접 내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표준점수가 발표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의대 점수 내려가죠. 작년보다 내려가는 거예요, 점수가. 의대 정원이 치대까지 포함해서 900명 이상 올해 늘어났는데 뽑는 인원이 900명 이상 늘어나면은 그리고 올해 수험생이 10,000명이 줄었잖아요, 또 작년에 비해서. 물론 반수한다, 재수생이 작년보다 의대 가기에서 많이 늘었다 그랬지만은 그 반수 재수하는 의대생이 우리 강남대성학원에 거의 다 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숫자가 거기만 가려고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학과들은 선호도가 올라가고 다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성화학과를 제가 서울시내 몇 개 대학만 골라본 겁니다. 사실은 이름이 다 생소하죠. 한국외국어대학 LD학부, LT학부. 뭐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한국외국어대학은 언어가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사실은 한국외국어대학은 영어과 불어과부터 해가지고 과가 전 세계에 없는 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L이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LD학부는 언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교관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든 게 LD학부고, LTE 작년에 만든 겁니다. LTE는 금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T가 트레이더니까 그 통상 전문가, 그걸 위해서 만든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장학금도 많이 주고 대학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학과고요. 맨 위에 있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거 몇 년 됐어요. 국방부에서 전액 장학금 다 주고 졸업을 하면은 장교로 임명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남대성학원에서 2명이 정시에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점수 좋은 학생들이 갔습니다. 나머지 성대, 서강대학, 숙명여대, 아주대학,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양대학 그 외의 대학들도 특성화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성화학과라는 것은 대학에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앞으로 사회는 대학에서 이런 인재를 요구한다 해서 만든 학과가 특성학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을 요 배치기준표 상에 보면은 요 특성학과들이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인데요. 수능 점수, 표준 점수 100분위, A행과 B행 반영 여부, 반영 비율, 수능 특정 영역 가산점 부여, 대학별 한산 점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따져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A하고 B하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냥 표준 점수는 똑같죠. 나중에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을 걸 예상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A는 국어하고 탐구를 잘했고 B는 수학하고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을 잘했을 경우 유리하다. 어느 대학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으냐? 그 높은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을 내가 수능에서 잘 봤다. 그러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총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A하고 B 2명이 이화여대를 가게 되면은 이화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 그냥 그대로 반영입니다.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A도 이화여대 가면 520점이고 B도 이화여대 가면 520점, 점수를 똑같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25, 25, 25, 25 이렇게 반영할 경우에는 4개를 4분의 1씩 반영을 하니까 무조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B 2명이요 고대, 성대, 연대, 한양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 고대, 성대, 연대, 한양대학이 자연계 반영 비율이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가 가탐이 30입니다.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25, 25, 25, 25일 때는 똑같은데 이게 20, 30, 20, 30은 크게 안 변해요. 왜냐면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A는 519.6점이 돼가 점수가 조금 깎이죠. 0.4점 마이너스가 되고 B는 520에서 0.8점 유리해집니다. B가 올라가는 이유는 B가 수학을 아주 잘했는데 A보다 그 반영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서강대학을 가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서강대학은 수학 B가 35% 제일 많이 반영을 하고
탐구가 15%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A는 서강대 가봐야 못해도 되는 탐구를 제일 잘한 거고, B는 제일 잘해야 되는 수학 B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점수를 A 520점은 508.6점이 되고 B 520점은 521.2점이 됩니다. 점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졌을 때 이게 내가 유리하고 불리한 정도가 상당히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도 국어가 반영 비율이 낮고 수학이 높죠. 그러니까 중앙대학을 가더라도 B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버립니다. 511.4가 되고 521.8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상담해 준 학생입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가 유리하느냐, 백분위가 유리하느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A는 표준 점수가 509점, B는 506점, 3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백분위 총점은 오히려 B가 A보다 높아요. 이런 경우가 원래 많이는 안 생깁니다. 대개 표준 점수가 높으면 백분위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과목에 따라서 쉬운 과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백분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A하고 B 두 학생이 다 홍대 경영학부를 원서를 냈는데 홍대가 백분위로 뽑았습니다. 당연히 A가 붙었죠. 만약에 홍대가 표준 점수로 뽑았다 그러면은 A가 떨어지고 B가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지만은 나중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을 때 지금 원점수로 따지는 거 하고 표준 점수 백분위를 가지고 다시 따졌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고대 관학식인데 이게 대학별 한산 점수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동점자가 많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 그죠? 동점자가 사실은요 많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정수인데 표준 점수도 소수점이 없고 백분위도 소수점이 없는데 대학에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이거를 가산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소수점을 다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1이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원래 동점자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총점은 동점자가 생기지만 실제로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520점이에요. 표준점수 총점은 800점 만점에. 그런데 고대 점수로 한산을 했더니 보세요. E하고 F가 간발의 차이로 F가 점수가 많죠. 조금 점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고대 신소재공학부에 F는 예비 7번이고 E는 예비 17번이었는데 결국 F는 합격하고 E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비 7번하고 7번이 10명 안에 이제 10명이 있는데 761.06하고 759.32 사이에 10명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많죠? 나중에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0점 몇 점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0.1점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가면은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은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점수만 잘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정시도요 제가 좀 복잡하다는 걸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시 모집 뽑는 인원입니다. 적죠? 그런데 작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인원이에요. 고대가 199명, 서울대 106명,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수시를 많이, 동국대학 이런 데는 수시를 많이 치웠죠. 이제 건국대학도 많이 치우고, 서울대학은 2과목 2등급이 최장력 기준이었는데 거기 못 들어가지고 못 뽑은 학생이 106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과목 2등급 아니에요. 3과목 2등급.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울대학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늘어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늘어나면은 실제로 정시가 25%인데 그보다 많이 뽑게 되죠. 보세요. 성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연대 284명, 이화여대는 수시를 충원을 할 대로 꼭꼭 다 채운 겁니다. 적죠? 중앙대학, 한국외대, 한양대학.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12월 18일 날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데 이게 몇 명이 될지 그때 가서 챙겨봐야 된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꾸 성대 예를 드는 이유가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을 가나로 나누잖아요. 수시에 못 보면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군 사회과학 계열을 내느냐, 나군 사회과학 계열을 내느냐, 이게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시는 수능으로 다 뽑습니다. 100% 수능이 많고 학생부 플러스 수능 이렇게 해서 뽑는 대학도 있는데 이 학생부는 실질 반영률이 아주 낮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100이면은 학생부 내신 9등급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를 10%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학생부 10% 정도면은 실질 반영률이 낮고 과목도 일부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일부 교육대학들은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줄었으니까 한 번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도 올해는 수능 100% 반영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은 의예과하고 치의학과, 수의학과는 면접 구술고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면접 구술고사는 아주 까다롭게 치는 심층 면접인데 이른바 다중 인성 면접입니다. MMI 하는 거. 그런데 요 서울대 여대 면접은 면접 점수는 의사로서의 결격 여부 판단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받아도 아무리 잘 받아도 면접을 해가지고 의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불합격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합산을 안 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능으로 다 뽑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톨릭 대학은 4개의 영역이 비슷하게 뽑습니다. 건국대학은 인문계는 사회 못해도 된다는 얘기고 가천대학도 인문계는 사회 못해도 되죠. 경희대학도 사회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사탐 비중이 좀 낮아요. 자연계는 가탐이 20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학 좀 보세요. 인문계 사탐, 자연계 가탐 엄청 비중이 크잖아요. 30. 그리고 수학 30. 그런데 이 수학이 30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만점이 지금 거의 5%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국민대학 사탐 비중이 낮고 가탐도 비중이 낮은 대학입니다. 자, 당국대학은 비슷하게 반영을 하고 동국대학 비슷합니다. 자, 서강대학도 사탐 가탐이 동시에 비중이 낮고 성대도 사탐 비중이 낮고 가탐은 비중이 높고 자, 숙명여대 숭실대학은 인문계는 수학 비중이 낮고 그리고 사탐도 비중이 낮고 자연계는 국어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자, 아주대학 비슷하죠. 인하대학 비슷합니다. 인천대학도 비슷하게 뽑고 연대도 고대하고 똑같습니다. 사탐 비중이 아주 낮고 자, 수학 그리고 가탐 비중이 높고 자, 이화여대 자연계는 4과목이 똑같습니다. 교육대학들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중이 다 똑같습니다. 자, 중앙대학 인문계는 사탐 비중이 낮고 자연계는 국어 비중이 낮고 자, 한양대학 그리고 홍익대학입니다. 홍익대학은 4개인이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 제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4개 대학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유리하다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한 겁니다. 대학마다 다 틀립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수능 성적 발표됐을까지 예상해가지고 대학별 요강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수시 모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책자 속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가서 참고하시고 일단 가채점을 가지고 수시와 관련된 학생들 오늘 따져보시고 수시 결정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성적 발표되고 나서 잘 선택해서 원하는 대학에 다 잘 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